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네요. 중국을 아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하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1998년 산시성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규모 가짜술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뭐 식품 사고 이걸 넘어서요. 수많은 사람들 인생을 그냥 확 바꿔버린 그런 비극이었어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이 사건을 다룬 어떤 온라인 영상의 설명글인데요. 분량 자체는 그리 많진 않습니다만 그 안에 담긴 정보가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평범한 농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98년 중국 북부 산시성 서저우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매일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사건 시작은 정말 갑작스러웠다고 해요. 1998년 초, 그러니까 춘절, 중국 설이죠. 그 명절 앞둔 시점이었는데 네, 맞아요. 분위기가 좋아야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서저우 지역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증상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두통, 구토, 시력도 갑자기 나빠지고 심지어 사망까지.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그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불과 며칠 사이에 사망자가 27명. 27명이요. 며칠 만에? 네, 그리고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222명이었어요. 근데 이건 그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일 뿐이고요. 실제 피해는 뭐 훨씬 더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와, 27명 사망에 222명 입원. 이 짧은 기간에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끔찍한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게 더 비극적입니다. 자료 보니까 더 심각한 후유증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병원 치료받고 겨우 목숨을 건진 분들 중에서도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얻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하면 완전히 실명하기도 했고요. 실명이요? 아이고. 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신체적,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평생 고통받게 된 분들도 상당수였고요. 자료에 따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00명 이상, 1000명이요? 네, 1000명 이상이 이 가짜술 때문에 중독 증상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며칠 사이에 한 지역사회, 아니 중국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졌던 거죠. 1000명 이상 중독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규모인데요. 그런데 이 참사의 원인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가짜술을 만들어서 퍼뜨린 핵심 인물이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평범한 농민, 이외 포토나 넉민이었다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식품 사고 이상으로 만들고 우리를 좀 더 깊은 고민에 빠뜨리는 부분인데요. 평범한 농민,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하고 그 사람이 초래한 이 끔찍한 결과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쵸. 보통 이런 큰 사건이면 배후에 뭐 거대 조직이라던가 네, 그렇죠. 탐욕스러운 기업가라던가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냥 평범한 시골 농민이 그 시작점이었다는 사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혼란, 또 불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 평범하다는 게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뭐랄까,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농민이 만든 술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자료에서는 혼합 가짜술, 심지어 특대형이라는 말까지 붙였는데 이 혼합이라는 단어,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혼합. 중국어로는 꼬우뚜이, 꼬우뚜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뭐 유명 브랜드 술 흉내내거나 도수 속이는 수준의 그런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암시하죠. 이 혼합이라는 게 보통은 저렴한 식용 알코올에 물이나 향료, 색소 같은 걸 섞어서 진짜 술처럼 만드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요.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사망자도 많고 실명까지 하고. 이걸 고려하면 아마 값싼 공업용 알코올, 즉 메탄올, 이걸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메탄올이요.
그 공업용 알코올. 네. 메탄올은 겉으로 보거나 냄새 맡는 걸로는 식용 알코올인 에탄올이랑 구별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심각한 대사성 산증, 시신경 손상, 중추신경계 억제 이런 걸 일으켜서 아주 조금만 마셔도 실명하거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맹독성 물질이거든요. 자료에는 근데 구체적으로 메탄올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진 않다고 하셨죠? 네, 우리가 보는 자료는 영상 설명글이라 거기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하지만 그 결과 사망자 수나 실명 피해자 이런 걸 보면 메탄올 같은 아주 치명적인 물질 아니고서는 설명이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타난 증상이나 피해 규모를 종합해보면 이건 뭐 전형적인 메탄올 중독의 양상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왜 평범한 농민이 이런 위험천만한 걸 썼을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역시 돈 문제죠. 경제적인 이유. 공업용 메탄올은 식용 에탄올보다 훨씬 싸거든요. 아마 그 술 제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그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무시했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던가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 같은 거랑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의식조차 없었다는 게 참 참담하네요. 그런데 이 정보가 담긴 원본 영상 설명글 자체의 맥락도 좀 흥미없다고 하셨어요. 술자리 이야기, 주조 탄즈라는 시리즈의 일부였다고요? 네, 그 제목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주조 탄즈, 말 그대로 하면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얘기할 만한 뭐 가벼운 소재, 흥미로운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다루면서 술자리 이야기라니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그 의도가 뭘까 궁금해지죠. 어쩌면 술과 관련된 얘기니까 일부러 그 술자리라는 친숙한 상황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한 좀 역설적인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끔찍한 비극이라도 그냥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처럼 소비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사건의 무게감하고 제목의 가벼움, 그 사이의 부조화가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도 같고요. 자, 그럼 분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악행이나 실수, 이걸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평범한 농민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해자가 평범한 농민이라는 사실은 사회 전체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대한 공포를 심어줬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뭐 거대 기업이나 범죄 조직 소행이라면 분노의 대상이 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시스템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쪽으로 여론이 모일 수 있는데 이건 내 이웃일 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니까 어쩌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하나, 내가 지금 마시는 이거 안전한 건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불신, 이게 사회 전반에 쫙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마치 뭐 내부의 적 아니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이런 불신과 공포는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서 당시 사회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 드러내는 계기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히 당시 중국의 식품 및 주류 안전관리 시스템, 특히 뭐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에 아주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농민 한 사람이 만든 그 치명적인 가짜 술이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유통돼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퍼져나갔을까요? 생산 단계에서부터 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거고 제조 과정도 아마 비위생적이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통 과정에서 이걸 걸러내는 검증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총체적인 난맥상, 이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통망의 문제도 정말 컸겠군요. 아무리 위험한 걸 만들어도 그게 널리 퍼지지 않으면 피해는 좀 제한적일 텐데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 그만큼 그냥 걸러지지 않고 퍼져나갔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마 정식 유통망보다는 뭔가 비공식적이고 아주 저렴한 경로를 통해서 이 가짜 술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뭐 농촌 지역 장터라든가 영세한 식당, 구멍가게 이런 데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주로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이걸 구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또 드러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제품이 역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듣고 보니 정말 더 안타깝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잘못이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규제는 없고, 안전의식은 부족하고, 심지어는 어쩌면 값싼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좀 무비판적인 수요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그 불법적이고 위험한 제품을 만든 개인에게 있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얽혀 있는 거죠. 당시 중국이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안전이나 규제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했을 수 있고요.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개인의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정비, 규제의 실효성, 그리고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까지 다 함께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88년 중국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20년도 훌쩍 지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먼 나라의 오래된 사건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저는 최소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 당연한 얘기를 했지만 식품 및 소비재 안전의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뭔가를 먹고 마시고 사용하지만 그 안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건은 안전 규제나 감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정말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전 역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둘째는 위험이라는 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까 말한 평범한 농민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충격처럼요. 우리는 겉모습이나 익숙함에 속아서 위험의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식품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뭐 금융 사기라던가 온라인 범죄라던가 다양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보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확인하는 자세,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3번째 시사점은 뭘까요? 3번째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 시스템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 개인의 무지 혹은 부주의 또는 악의가 사회 시스템의 허점과 딱 결합될 때 그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이 보여주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견고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은 개인의 실수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 시스템의 정비나 개선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과 시스템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개인의 책임과 시스템의 역할,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전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는 1998년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했던 특대형 가짜술 사건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27명 사망, 222명 입원, 1000명 이상 중독이라는 이 참혹한 숫자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평범한 농민이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또 그 배경에 깔린 여러 층의 문제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단순한 통계 숫자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개인들의 고통과 상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남긴 어떤 불신과 트라우마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시스템의 취약성, 이게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평범한 한 개인이 저지른 일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사회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그 농민 개인의 동기나 상황은 뭐였을지, 그리고 당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 비극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시켰을지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